안녕하세요, 블루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고 가벼운 파워뱅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박스채 가져왔고요. 저도 아직 개봉을 안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처음으로 개봉하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네요. 먼저 제조사는 블루에티입니다. 아마 유튜브 리뷰 같은 게 이미 많기 때문에 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파워뱅크와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EB3A라고 하는 되게 작은 용량의 그리고 아담하고 가벼운 그런 제품이에요. 이야, 포장 꼼꼼하네요. 설명서 들어있고 이 비닐 안에 파워뱅크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구성품입니다. 파워뱅크 본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 저는 필요 없죠. 그리고 충전 케이블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220V로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하고, 태양광 패널을 이용할 경우에 태양광 패널을 꼽을 수 있는 케이블을 추가로 주고 있네요. 치워두고요. 그럼 바로 본체 살펴봅니다.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여는 게 좀 빡빡한데 이렇게 들면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예요. 스펙으로는 4.6kg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볍죠. 아주 미니미한 그런 파워뱅크입니다. 사실 파워뱅크는 어쩔 수 없는 게 크기, 무게가 용량하고 완전히 정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고 가볍다는 것은 게다가 220V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용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다는 뜻이에요. 268Wh라고 제품 스펙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파워뱅크를 12V 기준으로 암페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페어에서는 22.3A 정도의 용량이에요. 용량은 이렇게 작지만 이 안의 구성은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이고요.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저렴한 측면이 있지만, 같은 용량에서 리튬 인산철이 전기를 더 많이 뽑아 쓸 수 있고, 그리고 수명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리튬 인산철을 이용을 했고,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220V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단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제품 디자인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차에 짐이 많으면 제품을 이렇게 두고 이 위에다 또 뭘 올려놓고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버튼들이나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고용량의 파워뱅크에 비해서는 확실히 디자인 압도적으로 아주 미려하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됩니다. 이 제품이 용량만 작을 뿐이지 기능이 정말 빵빵하거든요.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이쪽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안에서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쪽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면 여기에 DC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고 12V를 전반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역시 이 전원을 켜야 작동을 하고요. 이쪽 전원은 라이트를 켜는 버튼인데 1단계, 2단계 깜빡이는 모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의미 없죠. 다 휴대폰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쪽에 220V 전원을 키면 220V를 이용할 수가 있고, AC라는 글자가 불이 들어와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을 보면 이쪽에 12V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DC 단자 또 나가는 거 2개가 들어있고요. USB, 일반 USB 단자가 2개가 나가고, USB-C 타입으로 또 100W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PD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100W면 상당히 높은 전력인데 노트북 같은 거를 고속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면은 인풋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가정용 케이블 꽂아서 충전할 수 있고요. 태양광으로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디스플레이에서는 충전 양채로, 그 다음에 밖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채로 남은 용량 64%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DC를 켜고 스마트폰을 충전을 시작을 하면 이 아웃풋이 올라갈 거예요. 3, 4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현재 출력으로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가 가운데에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USB 포트나 시거 소켓 이런 거는 어차피 잘 작동을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
220V를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예요. 전격 스펙은 600W고 최대 1200W까지 출력을 낮춰서 그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제품은 보야르 휴대용 커피 포트인데 소비 전력이 1000W짜리 제품이에요. 여기다가 찬물을 좀 붓고요. 내가 마셔야 되는데 더운데. 그리고 케이블 연결해야겠죠. 아마 파워뱅크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특히 인버터가 내장되어서 220V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 좀 신기할 거예요. 아니 가정용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에서 이용한다고? 저는 이제 전기 부자에서 항상 이용하고 있지만, 그러면 AC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요. AC 바로 작동하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전원 버튼 눌러봐요. 자, 이렇게 15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격 출력이 600W인데 이 제품 스펙이 1000W짜리였단 말이에요. 꼽아서 이용하니까 바로 꺼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1200W까지 활성화 시키려면 앱을 깔아서 앱에서도 켜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설명서가. 설명서 버리면 안 돼요. 설명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깥에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블루 에티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앱을 실행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기기를 찾았습니다. 연결하고 현재 사용하는 양, 전력량 등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설정 들어가서 파워 리프팅 기능이 있어요. 파워 리프팅 기능을 켭니다. 켜졌어요. 다시 AC를 켜고요. 전원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웃풋이 330W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원래는 1000W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와트 수를 낮춰서 지금 작동하는 것 같네요. 와트 수는 적어졌지만 작동은 하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35도 그리고 36도 330W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시간 0.4hr, 그러니까 24분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뚜껑 한번 열어서 볼까요? 오, 물 잘 끓는다. 98도, 99도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잘 끓고 있죠. 1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졌고요. 보시면 아웃풋이 다시 13W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대기 전력인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뽑으면 제로로 변하죠. 보시다시피 커피포트로 물 끓이기는 성공을 했어요. 물론 전력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간은 다소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이렇게 가벼운 파워뱅크로도 1000W짜리 전기포트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소모량도 뭐 충분히 물 끓이고도 아주 넉넉히 남아 있었어요. 재미난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테스트 이어가야죠. 이번에는 인덕션입니다. 전력 소모량이 진짜 무지막지한 제품이에요. 제가 인덕션 가지고 차박 다니면서 요리 같은 거 많이 하면은 1박 하면서도 막 150A, 200A 이렇게 써버립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이고 출력을 높이면 특히나 많이 먹거든요. 제가 차에 매립되어 있는 인버터는 2000W 용량인데 제가 이거를 풀로 틀면 2000W이거나 2200W이거나 그런 전력 소모인데 저도 풀로는 이용 안 하고 한 1400에서 1600W 그 정도로 보통 이용을 하거든요. 이 블루 에티 EV3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꽂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재료를 좀 안 갖고 와서 물을 또 끓여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탄산수 한번 끓여보면, 여러분들 탄산수 한번 끓여보셨어요? 저도 처음인데요. 시원한 탄산수 한번 끓여봅니다. 얼음물 아주 그냥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네요. 얼음을 쭉 부어서 450ml에서 거의 500ml 가깝게 물을 넣었어요. 전원을 켜봅니다. 너무 세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약하게 540W, 560 되긴 하는데 좀 불안하구나. 9 8 한번 리프팅 기능이 작동하니까 잘 안되네. 한번 껐다가 다시 켜고 4단까지. 일단 600W 이하에선 정상 작동을 잘 하고요. 다만 600W 이상이 되어서 리프팅 기능이 딱 작동을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인덕션이랑 서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샤오미 인덕션도 뭔가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장치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배터리 소모량이 568W 되어 가고 있고 남은 용량 36%인 상태에서 이 상태를 쭉 이용하면은 약 6분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만충인 상태에서 이용한다고 하면은
한 18분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라면 한두 개쯤 거뜬히 끓일 수 있는 시간이겠죠. 야 이렇게 작은 용량에서 흐뭇하네요. 흐뭇해. 이 제품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흐뭇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용량의 파워뱅크로 인덕션을 이용하실 분들은 냄비나 후라이팬을 티타늄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티타늄이 굉장히 얇아서 빨리 물이 끓거든요. 근데 화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팔팔 끓지는 않고 이 상태로 이긴 한데 뚜껑 덮으면 당연히 팔팔 끓을 거고요. 커피 포트하고 인덕션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커피 포트는 완전 정상 작동했고 인덕션은 화력을 좀 낮춰서 하니까 그럭저럭 쓸만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충전을 좀 해볼게요. 많이 사용했으니까. 파워뱅크는 배터리죠. 배터리라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안에 용량이 줄어들고 다시 충전을 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에트의 EB3A의 충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양광 패널로 이 햇빛을 받아서 그 광원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법이고 블루에트 홈페이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다만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이 작은 모델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사서 충전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죠. 만약에 그 돈을 쓸 거라고 하면 용량을 늘리는 것을 더 추천하고요. 물론 집에 태양광 패널이 뭐 남는 게 있다, 누가 준다 그러면 받아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뭐 단순합니다. 이 제품 집으로 들고 가서 콘센트 꼽아서 충전하는 거예요. 무게가 4.6kg니까 들고 올라갈만 하잖아요. 제가 차에서 220V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 차에서 한번 충전해 볼게요. 220V 충전 단자가 있죠. 여기다 케이블 꽂고 여기 제 차에다가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요. 자, 지금 충전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인풋에 264, 265W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남은 잔량 25%, 0.7H라고 되어 있는데 0.7H 안에 만충이 된다는 뜻 같아요. 42분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260A로 충전하면은 사실 1시간 조금 넘은 상태면 완전히 0에서 100%까지 완충이 되는데, 그리고 UPS 기능이 있는데 UPS 기능은 이렇게 충전 도중에 UPS 기능이 켜지게 되고, 이때에는 220 콘센트를 이용하면 파워뱅크에 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가져온 곳에서 바로 빼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36%까지 264W로 충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케이블을 뽑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전 방법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충전 방법이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충전 방법은 제가 찾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나 더 하는데요. 이번엔 전기장판 테스트입니다. 12V용 이렇게 시거 소켓 이용하는,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장판을 가지고 왔어요. DC 출력란 중에 시거 소켓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켭니다. 지금 충전 조금 해서 36% 남아있고요. DC에 불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봅니다. 전원 이렇게 다이얼로 켤 수가 있거든요. 불 들어오죠. 지금 보시면 와트 수가 증가했습니다. 19W, 4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요. 4시간이면 짧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36%에서 4시간이잖아요. 만약에 만충이었다라고 하면 10시간 이상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전기장판 약으로 틀었을 때고요. 만약에 맥스로 이렇게 틀면 그러면 1.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3배 해도 4시간을 이용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20W 전후로 세팅을 하면 거의 1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밤에 잠자는 데는 충분하죠. 전기장판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리뷰한다고 생각했을 때, 야, 이렇게 작은 용량의 파워뱅크를 어디다 쓴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전기장판이 있잖아. 전기장판은 아시다시피 모든 캠퍼가 사계절 내내 거의 가지고 다니는 용품입니다.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는 게, 만약에 계곡 같은 데 가면 새벽에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도 가지고 가죠. 전기가 제공되는 캠핑장에서야 그 전기 사용하면 되지만, 가끔 보면 산에 있는 국립 야영장 중에 산림이 진짜 멋진 데가 있어요. 산 속에서 내가 정말 취사가 가능해서 멋지게 야영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 보면 거긴도 전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없을수록 어때요? 정말 자연 경관이 손때 묻지 않은 그 자연 그대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워뱅크 가지고 가면 밤에 전기장판 틀고 잠 자는 거는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커피포트, 인덕션, 전기장판 이렇게 세 가지 이용했는데,
커피포트랑 전기장판 확실히 이용할 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딘가에 캠핑을 갔어. 근데 한여름이에요. 커피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버너에 불 펴야 돼. 이러면 완전 화딱지 나거든요. 이 전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아요. 커피포트로 물 끓이는 게 감성은 조금 안 살지만 대신에 덥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데 지금 이 22.3A 용량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도착해서 커피 한번 끓여 마시고, 물론 이제 얼음 넣어서 차갑게 마셔야겠지만 전기장판 약으로 틀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동하긴 했지만 인덕션은 본격적인 요리를 하기에 조금 전력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요리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전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인덕션하고 또 그런 제품이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머리 말리려고 하면 꽤 장시간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아마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하면은 뭐 작동이 하겠지만 머리가 다 마르기 전에 배터리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말리긴 말렸지만 그거 한 번으로 파워뱅크 용량을 뭐 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좀 미니멀 캠퍼, 자방러 이런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 백패킹처럼 완전 미니멀로 가시는 분에게는 뭐 백패킹 가는데 이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국립 야영장 같은 데 가서 수레로 뭐 끌고 뭐 짐을 옮겨서 캠핑하거나, 아니면 배낭 메고 가지만 그 거리가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30m 이 정도 걸어가서 캠핑하는 미니멀 캠퍼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전기가 없는 곳에서 조금 여유롭게 휴대폰 충전도 좀 원활히 하고 전기장판도 이용하고 그런 정도로 이용하기에 딱인 것 같고, 물론 전기에 대해서 검소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전력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 이용을 해야 돼요. 딱 틀고 가만히 있어봐, 이건 4시간밖에 사용 못한다고, 줄여 그래 이렇게 좀 계산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있어요. 자, 이렇게 블루 AT에서 새로 나온 아주 앙증맞은 사이즈의 저용량 파워뱅크 EB3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선착순 10분에게 1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리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마 가격이 40만원대일 텐데 10만원 할인 받으면 3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꽤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